그렇죠? 이거는 팩트를 기반으로 한다는 거죠. 그렇죠? 광고가 어땠구나. 뭐 다른 외부적인 그런 요인들 이런 걸 하나 보는 거야. 뭐 예를 들어 리뷰 같은 걸 볼 수도 있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어쨌든 정보를 기반으로 해서 브랜드 중에서 선택하고자 할 때 그럼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더 집중할 수 있겠죠. 어디에? On the phrase attribute. attribute는 특질, 속성 이런 뜻이거든요. 명사로. 그러면 그 물건의 속성에 더 집중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이 아니고. 그리고 less on their feelings. 그들의 감정에는 덜 집중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대조적이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이제 앞에서 여태까지 말했던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구매 의사를 어떤 이제 결정을 하고자 할 때는 감정, 특히 과거의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정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와 대조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뭐다?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팩트를 기반으로 해요. 어떤 정확한 정보를 기반으로 해갖고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구매하는 그런 경우도 있다. 그러면 당연히 특성에 집중을 하겠지 감정에 집중하지는 않겠죠. 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문장은 사실 뭐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마지막 문장은 이런 경우도 있고 저런 경우도 있다라는 이제 다른 예외적 케이스를 그냥 보여주려고 한 거지. 결국 이 글에서 중점적으로 얘기한 거는 정리하자면 소비자가 브랜드를 선택할 때 경험을 기반으로 한 감정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게 이 글에서 하고 싶은 말이에요. 감정에 영향을 많이 받는다. 됐죠? 그러면 이 글에서 키워드는 뭘로 잡아야 될까요? 우리가 브랜드를 선택한다. 선택한다 이런 단어는 너무 쉽고요. 중요한 건 뭐다? 감정을 기반으로 한다라는 게 포인트가 되겠죠. 그래서 정서적인이라든가 이런 단어, 이런 키워드들이 중요하겠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업을 여기서 이제 마치도록 할 건데요. 고생들 하셨고 진도는 여기서 마무리가 됐습니다만 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진도는 끝났지만 여러분은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험이 2주도 채 안 남았죠? 2주 정도 남았죠? 지금 대충? 그러면 2주 정도 남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여러분이 이제 해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거를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자, 자리로 좀 앉아주실래요 이제? 아니 그냥 주세요 거기다. 내가 이거 치울게요. 자, 이거는 여러분의 공통 미션이 됩니다. 제가 여기다 좀 쓰면서 할게요. 이거 써볼게요. 자, 지금 이제 시험 2주 남은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은 내 성적이 1점이라도 더 오를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될까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 공통적인 거예요. 전원 다. 일단은 제가 좀 큰 틀로 나누자면요. 기본 학습이 먼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풀이를 통한 약점 파악이 돼야 되고 그리고 내용 복습을 통한 약점 보완이 돼야 됩니다. 이게 큰 틀은 이거예요. 큰 틀은. 근데 이렇게만 쓰면은 여러분이 잘 와닿지가 않죠. 기본 학습이 뭔데 변형 문제를 풀어서 어떻게 약점을 파악하는데 내용 복습을 통해서 어떻게 약점을 보완하는데 이게 와닿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이거를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부족하니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할 건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건 기본 학습입니다. 기본 학습. 자, 기본 학습 같은 경우는요. 일단은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해석이 있겠죠. 그렇죠? 단어 및 유의어 학습, 해석 연습 있겠고요. 어법 연습이 있겠죠. 그리고 내용 파악이 있겠죠. 주제, 세부 내용 등 이런 게 있겠죠. 즉 우리가 하는 도식화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서술형 대비가 있겠습니다.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런 것들이 다 기본 학습에 포함된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는요. 사실 1, 2번이거든요. 1, 2번. 그러니까 이거 우선순위를 좀 바꿀게요. 얘를 3번에 두겠습니다. 그래서 3번, 어법을 4번으로 줄게요. 제가 솔직하게 말하면요. 내가 만약에 지금 단어, 해석, 내용 파악에 크게 문제가 없다. 내가 그래도 지금 당장 어떤 단어 시험을 보든 어떤 해석 시험을 보든 어떤 거를 내용 파악하라고 내가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나는 90%는 내가 대답할 수 있다. 그런 상황이라면은 그러면 어법 및 서술형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이 잘 안 된다 한다면 당연히 얘네 먼저 해야 됩니다.
번역 문제, 복습 이딴 거 할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자, 단어에 대한 학습은 제가 굳이 뭐 더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질문하는 사람에 한해서 제가 단어를 외우는 방법을 알려줄 수는 있어요. 그리고 연습지 같은 것도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단어 결과는 점차 안 좋아지는데 뭔가를 저한테 요청하거나 이런 분들은 없더라고요. 제가 페널티를 없애서 그런 건지 뭔지 잘 모르겠지만. 네. 근데 페널티를 이제 안 쓰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제는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왜냐? 어차피 여러분이 지금 시점까지도 단어 학습이 제대로 안 된다면요. 정말 미안한데 늦었어요, 여러분. 늦었어. 시험 2주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본인이 단어가 지금 한 50%, 60%도 채 못 맞춘다면요. 단어 학습에 초점을 많이 맞추셔야 돼요. 특히 유의어 같은 거. 그리고 해석 학습을 가장 좋게 하는 방법, 가장 효율적이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다 써드리겠습니다. 이거 안 써도 돼요. 내가 카톡에다 보내줄 거야. 알았지? 해석 공부를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요. 이제 몇몇 분들은 저한테 설명을 들었는데요. 일단은 원문이 있죠. 제가 다 원문 드렸잖아요. 도식화라고. 그래서 원문을 읽으면서 해석을 해보기입니다. 쓰기가 아니에요. 해석을 해봅니다. 해석이 막히는 부분에 이제 뭐 밑줄 등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다 끝나면 자습서를 보면서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확인만 합니다. 확인만. 됐어요? 그래서 밑줄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입니다. 됐어? 그래서 이 원문을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읽어봐야 돼요. 많이 읽어보셔야 되는데 제가 권장하는 횟수는요. 본문 정독이라 쓸게요. 본문 정독 권장 횟수는요. 권장 횟수를 안 할게요. 최소 횟수라 쓰겠습니다. 최소 횟수. 너네가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최소 본문을 이 정도는 읽어봐야 된다. 최소로 씁니다. 10번이에요. 10번입니다. 최소예요. 이거는요. 최소. 제가 예전에 이 본문 정독을 이제 여러 번 시켜봤어요. 저도 실험을 해봤습니다. 여러 학생들한테. 근데 이제 이런 경우 이게 두 가지 사례가 가장 눈에 띄었는데요. 한 친구는 10번을 읽었고요. 한 친구가 87번이나 읽은 친구가 있었어요. 겁나 많이 읽었죠. 근데 10번 읽은 친구는 2등급 나왔고요. 87번 읽은 친구가 4등급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이유가 간단합니다. 그 친구는요. 이거는 돼요. 87번이나 읽었잖아요. 해석이 안 될 리가 없죠. 이거는 돼요. 근데 문제가 뭐야? 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진짜 그냥 한 줄 한 줄 해석만 되는 거고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는 거야. 그래서 되게 많이 틀려왔었어요. 됐어? 그러니까 여기서 본문 정독이라는 거는 결국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냐면요. 내용 파악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이거를 여기다 써야겠다. 3번 아래에. 됐죠? 그래서 읽으면서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도 여러분이 자습서를 보면서 좀 체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분명 어려운 지문이 있었거든요. 읽으면서. 나머지 부분은 제가 자세히 쓰진 않을게요.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여러분이 부분 해석이나 각종 해석 테스트를 봤을 때 나 이 정도면 해석되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건데 막상 원문만 보면은 또 해석이 안 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전원단 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원단 해석을 원문만 보고 있는 상태로 해보셔야 되고요. 내가 이 원문만 보고도 이 글의 주제가 뭔지를 알아야 되고요. 원문만 보고도 전반적인 내용, 세부적인 내용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이 아래에 있는 거는 다 의미가 없습니다. 다 의미가 없어요. 알겠죠? 일단 1단계는 그거예요. 이게 되는 순간, 여기까지 되는 순간 어떤 이점이 생기냐면요. 일단 첫 번째, 시험 보는데 시간이 안 모자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중간고사 봤을 때 분명 시간 모자랐던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특히 서술형 막 다 못 쓰고 제출한 사람들도 있었을 겁니다. 시간을 어디서 단축을 해야 될까요? 객관식에서 최대한 단축을 해야 돼요. 객관식에서 단축하려면요. 우리가 한두 문장만 읽어도 이거 이 내용이었지 바로 생각나야 돼요. 그 정도가 되려면요. 정말 많이 읽어봐야 됩니다. 읽자마자 이 글의 주제는 뭐였고 전반적인 내용이 뭐였어. 이게 팍 하고 바로 떠올라요.
그 정도가 되기 위해서 최소 10번은 읽어야 된다고. 사실 10번 갔다가도 안 돼요. 10번 갔다가도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최소 횟수고요. 저는 권장 횟수는 한 20번 정도는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일단은 여러분이 다 되셨다면요. 이거를 흔적을 저한테 좀 보여주세요. 각자 원문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문의 아래에 도식화되어 있는 거를 이렇게 접어버리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제 원문이 이렇게 있고 도식화가 아래 니네가 썼다. 그러면 도식화 보지 말고요. 이렇게 접어갖고 원문만 보라고요. 이 상태로 보라고. 이 상태로 이제 그냥 영어만 나와 있어. 그럼 그거 보면서 해석 좀 애매하네, 막히네, 체크 하면서 여러분이 해석을 한번 속으로 해보시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자습서와의 비교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만약에 선생님 저는 원문을 새 걸로 받고 싶습니다 하는 분은 얼마든지 말하세요. 얼마든지 드릴 수 있어요. 그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일단 그게 먼저 되고 그리고 원문만 보고 내용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에는 이제 어법 및 서술형은 지금 우리가 데일리 테스트로 보고 있죠. 그렇죠? 근데 특히 주역보 같은 경우는 이 두 개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특히 어법 같은 경우 시험에 많이 나오고 배점도 높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법이 좀 헷갈리는데 이게 어떻게 시험에 나올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여러 가지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은 잘 체크해 놓으셔야 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법 배형 테스트를 꽤 많이 봤죠. 거기에서도 여러분 단순히 풀고 난 다음에 니네 거 이제 내가 데일리 검사하면 다 어떻게 돼 있냐면은 풀고 틀린 거 그냥 빨간 펜으로 빈칸에 채워져 있어요. 이게 다야. 그냥 니네가 풀면 이게 다예요. 내가 쓴 게 왜 맞는지, 내가 못 쓴 거는 왜 내가 못 찾았는지, 왜 얘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지, 내가 그러면은 어법 문제를 풀 때 어디까지 생각해야 되는지 뭔가 그런 흔적이 있어야 내가 여러분한테 첨삭을 해줄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냥 답만 써져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틀린 거 그냥 답만 써져 있으니까 내 입장에서는 단순한 피드백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너가 이거 틀렸으니까 이건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거야. 단순한 피드백밖에 안 되는 거야. 여러분이 문제를 풀 때 제 생각에는요. 그 어법 사항을 몰라서 틀린 사람도 있겠지만 못 찾아서 틀린 사람도 전 분명 있을 거라 생각해요. 못 찾아서 틀린 사람. 그럼 내가 이걸 왜 못 찾았을까라는 것도 여러분이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선생님 제가 여기에서 메이크를 메이킹으로 쓰래요. 근데 제가 이걸 못 찾았어요. 그러면은 평상시에 내가 이런 시험을 볼 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잘 찾을 수 있어요? 이런 질문이라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하다못해.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유기적 질문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겠죠. 이게 어느 정도 돼야 이제 변형 문제를 종합적으로 여러분께 제가 드려서 풀어볼 수가 있고요. 이 변형 문제를 통한 약점 파악은 제가 다음번에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내가 약점을 파악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학습을 통해 내가 약점을 보완해야 됩니다. 됐어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제가 우리 그 단톡방에다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톡방에다가 지금 보냈어요. 우리 방에다가.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3번까지 괄호 3번까지 기본학습의 1, 2, 3을 반드시 해야 함이라고 제가 써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께서 반드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숙제 이런 거까지는 아니에요. 숙제 같은 경우는요, 저는 딱 어디까지만 줄 거냐면 워크북 도식화까지만 전 숙제를 줄 겁니다. 이 워크북과 도식화가 너네 진도 범위까지 다 끝난다면요, 저는 더 이상 숙제를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숙제 없다 개꿀이다 이러고 있겠죠? 이제 그 생각하는 순간 2등급 이상 받을 생각은 하지 마세요. 네. 제가 숙제를 안 준다는 건요, 여러분이 각자가 부족한 걸 알아서 공부할 시간도 필요하거든. 왜냐면 숙제만 하면요, 숙제하느라 정작 나한테 필요한 학습을 못해요. 그래서 내가 숙제를 안 주겠다는 거야. 각자가 필요한 학습이 있어요. 내가 해석이 지금 부족한지, 단어가 부족한지, 어법인지, 서술형인지, 변형 문제인지 뭔지 그 각자가 이제 부족한 점이 있다고. 그거를 학습할 시간도 최소 일주일 정도는 필요해요. 그러니까 그 여유를 주려고 제가 안 주는 것뿐입니다. 이 단어 시험 같은 경우 페널티 안 쓰게 하는 것도 그런 시간 낭비를 줄이려고 하는 거예요. 남은 기간 동안은. 그러니까 저의 그 뜻을 좀 알아주시고 단편적으로는 좀 생각을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자, 그러면 촬영 좀 끊고 잠깐만요.